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전 질문들을 좀 봤어요. 사전 질문 하신 분들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외국계 기업에는 뭐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런 거에 큰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것부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리테인 하냐에까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히 이제 이 페이지를 진행하면서 저의 예를 좀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첫 시작점이 어트랙트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 좀 인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일단 위에 보시면은 루트가 있잖아요. 저희는 헬스케어뿐 아니라 이제 GE 전체적으로 인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들은 사실 저도 인턴을 해봤습니다. 저도 인턴을 했는데 인턴을 두세 군데서 해봤는데 제가 하는 롤은 사실 뭐 목사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업무도 주어졌지만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복사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 대기업들도 사실 인턴을 통해서 바로 정규직을 뽑지 않고 인턴을 통해서 뽑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러면 인턴들이 하는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좀 프로액티브하고 진짜 정직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인턴들에게 주어지나요? 그런 일들이? 안 주어지나 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인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뭐 잘하고 그러면은 뭐 또 타이밍이 맞아서 자리가 있으면은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리더십 프로그램. 저희는 뭐 파이낸스에 초점이 맞춰진 거, HR, 커머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는 파이낸스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저는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냥 이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을 바로 뽑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는 여기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경력자들을 뽑아요, 사실. 저희가 어떤 대기업처럼 어떤 공채가 있어서 뭐 사람을 뭐 다수를 뽑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있을 때마다 뭐 새로 아예 신입 직원을 뽑기도 하지만 주로 경력직을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리더십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커머셜이든 뭐 HR이든 파이낸스든 엔지니어리든 같은 이제 뭐 다 다르지만 포커스는 다 틀리죠. 일단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자체는 같아요.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이 파이낸스에 초점이 맞춰진 제 FMP 파이낸셜 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6개월씩 로테이션이 있어요. 6개월씩. 그러니까 6개월씩 로테이션이 있는데 그 로테이션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비즈니스를 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머니, 플라스틱, 헬스케어, 다시 머니의 조인트 벤처. 그렇게 옮기면서 제가 있는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비즈니스에서 일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비즈니스에서 일을 배움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디벨롭을 시켜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제가 일을 배우는 것도 사실 디벨롭의 하나지만 그와 함께 트레이닝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6개월에 4번씩, 그러니까 8번, 16번, 2년에 16번이죠. 16번 동안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일본에 있는 그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하고 조를 짜서 발표를 하고 점수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디벨롭이 되는 거죠, 사실.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다른 액티비티도 있어요. 혹시 GE 맥킨지 리더십 프로그램은 들어보셨죠?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맥킨지에서 몇 명이랑 저희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하고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홍보부터. 어플리케이션도 다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좀 더 같이 네트워크를 쌓고 약간 이제
뭐 수동적이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액티비티와 비즈니스의 업무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이 삼박자를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비즈니스 날리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각 로테이션당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서 배우는 거고, 펑션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죠. 파이낸스에서 일본 가가지고 이제 교육받는 게, 저는 파이낸스 교육을 받았으니까 2년 동안 그런 것들이고, 크로톤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지사관학교라고 하죠. 가면은 리더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도 있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직 레벨이 아주 아직 안 돼서 아직 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뭐 얼마 걸리겠어요? 좀 있으면 가려고요. 오늘 기술적인 제약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로톤빌에서 이제 뭐 리더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 건데요.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저희는 일단 강조하고 싶은 게 그 트레이닝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크로톤빌 교육들만은 아닌데 커리큘럼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받은 것도 있어요. 여기 FOL 전 요거 하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을 교육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도 제가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세션 자체가 취업 선배와의 만남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연봉도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배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뭐 레벨별로 받을 수 있는 트레이닝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의 트레이닝은 뭐 그렇게 제약받지 않고 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벨롭을 시킨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고 지금 헬스케어에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뭔가 그 회사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 뭐 많이 없을 거예요. 어떤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실력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실력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여기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와 퍼포먼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 저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겠죠. 롤 모델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셀러리 인크리즈뿐 아니라 뭐 인센티브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저렇게 되기가. 롤 모델이 되기가. 저도 롤 모델을 못 받아봤어요. 롤 모델 굉장히 받고 싶어서 열심히는 하는데 굉장히 힘든 위치고 저기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의 지표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밸류와 퍼포먼스고, 여기서 밸류라 함은 이 페이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페이지가 오늘 그 40여 페이지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희 G라는 비즈니스, G라는 회사가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5가지거든요. 이 5가지 플러스 인터그리티. 저희는 정직함으로 승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페이지지만 저희 HR 부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실 어제. 제가 사전 질문한 거가 이런 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사실. 소통이라는 게 쉬워요. HR 부사장이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냥 제 뒤에 계세요. 방에 계시지만 제 뒤에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 페이지 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설명한 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냥 이것만 설명하면 쉬워요. 사실 익스터널 포커스. 그냥 자기 업무만 하면 안 돼요.
밸류라는 게 자기 업무만 하고 자기 업무만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남의 일 때문에 내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나와 이제 커스터머의 관계를 갖고 있는 병원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등등 다양해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엑스터널 포커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리어 싱커는 솔루션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한두 개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를 선택하는 게 클리어한 게 아니에요. 솔루션이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아. 하지만 이 상황에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떤 걸 택하느냐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이건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럼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냐? 딱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낸스 있잖아요. CFO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잘하는 게 뭐냐? 운동은 잘하냐? 활발하냐? 뭐 다 잘한다 그랬죠. 인터뷰 가면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다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묻는데요. 모든 거는 비헤이비어. 네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가장 힘들었을 때 뭐 어떤 상황을 줬겠죠.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죠.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 저는 이야기 잘 만들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과장을 하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평소에.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뭐 살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혜에서는 최소 3명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이 레벨로. 부사장, 뭐 CFO가 될 수 있고 CEO가 될 수 있고. 그 3명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3명이 한 명을 인터뷰했을 때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예요. 세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HR에서는 그렇게 뭐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5가지인데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죠. 이 5가지 중에 4가지는 충족이 된다. 근데 1가지가 부족하다. 이럴 경우 어떠냐. 트레인이 가능하면은, 포텐셜이 있으면은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트레인 불가능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질문을 드렸어요. 요 2가지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2가지가. 이미지네이션하고 클리어 싱커. 이 2가지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셨어요. 답을 못 주셨지만 그래도 하신 말씀은 경험을 통해서 단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밸류와 퍼포먼스가 있는데 실력만이 이거는 입증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퍼포먼스나 밸류 다 좋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회사에 남아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회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컴펜세이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뭐 셀러리나 뭐 보너스나 스탁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까지 뭐 롤모델까지 간 적이 없어서 크게 득을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잘 돼 있습니다.